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타이틀이 조금 바뀌었죠? 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수학2는 모두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수학의 새로운 과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중3부터 지금 고1까지 중반까지 해온 것이 수학3, 수학하, 수학1, 수학2인데요. 이 네 가지 과목은 모두 공통 과목이고요. 이번 과목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확률과 통계라고 써 있죠? 확률과 통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 가지 순열이 되겠습니다.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또 굉장히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처음에 순열과 조합, 수화 때 배웠던 그 개념 나올 거고, 두 번째 확률과 관련된 거 나올 겁니다. 세 번째 3단원이 통계와 관련된 부분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럼 먼저 차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더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점점 강의를 한번 찍어 나가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오늘은 한 가지 개념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함께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 순열이 원순열이고요.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순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다음 강의에 바로 있을 테니까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개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순열은 원순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순열에서 원순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순열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를 바로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순열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게 뭐죠? 자, 일단 먼저 순열 뭐죠? 순서가 있네요. 그렇죠? 순서를 구분하죠. 조합은 순서가 없지만 순열은 순서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열한다고요?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일렬로 배열. 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이제 배열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죠? 5P2였습니다. 그래가지고 5 곱하기 4는 20 뭐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럼 원순열의 수는 어떻게 기억하는 걸까? 일단 원순열 자체가 지금 1열에서 뭐가 바뀐 거냐면 원순열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이제 배열한다 이제 바뀐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원순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원형이 원순열이다. 그래서 원순열의 수는 이렇게 계산한대요. 먼저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확률과 통계 자체가 그렇고요. 이해하시고 이제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지 이제 문제에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얼마? n-1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팩토리얼 뭔지 아시죠? 팩토리얼이고요. n부터 1까지 모두 곱한 n-1에서 쭉쭉쭉 해서 3, 2, 1까지 다 곱한 수를 말하죠. 이것을 바로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복습 차원이었고 이게 왜 그런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예시가 나와져 있죠. 5명의 가족이 원형 식탁에 둘러받는 방법의 수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 식탁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5명이 지금 이렇게 둘러 앉을 거란 말이죠. 자, 1열과 같은 경우였으면 그냥 5명이니까 5팩토리얼 해서 120까지 이렇게 나왔겠지만 원순열은 이게 아닙니다. 자, 일단 먼저 한 명이 앉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앉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해낼 수가 있는데 먼저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하는 방법은 일단 1번 첫 번째로 앉을 사람의 자리를 여기로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자리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경우의 수 구하시면 되겠죠. 바로 그래서 4팩토리얼이었구나. 그래서 24가지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정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열, 일반적으로 일렬로 나열할 때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긴 순열이더라도 원순열이잖아요. 원이면 여기 앉았다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지가. 근데 두 번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거겠죠. 그쵸? 1, 2, 3, 4, 5 이렇게 앉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얘는 돌렸을 때 일치한 거잖아요. 즉 원순열에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 회전해서
해서 일치를 한다. 이건 뭘 말하느냐? 같은 경우의 수라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바로 같은 경우의 수였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부분은 겹치죠? 결과적으로 5팩토리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을 나눠주셔야 되겠죠? 얼마가 있어요? 여기가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5분의 5팩토리얼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4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원수녀를 구하는 수는 n-1 팩토리얼이었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명의 가족이 원형 식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는 5-1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4 팩토리얼, 즉 24가지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서로 다른 두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얼개를 택하여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수녀의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n명을 다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뽑아서 배열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다? npr,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지금 얼개를 뽑은 거죠. 얼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을 원형으로 배열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팩토리얼에서 npr로밖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걸 또 r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 문제 보시면 따라서 5명 중 3명을 택하여서 원 식탁에 앉는 방법의 수는 그쵸? 5명에서 3명 뽑는다. 5p3에서 3으로 나눈 거죠. 3명이니까 20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어가 볼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원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확장된 버전 되겠습니다. 바로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수열의 개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각형은 이제 이런 정사각형처럼 이제 첫 번째가 정사각형인데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있어요. 따라서 앉은 경우에 따라서 또 경우가 달라집니다. 원수열은 어디에 앉든 다 똑같잖아요, 모양이. 근데 이렇게 정사각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과 다각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유형, 정사각형의 식탁에 n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 방금 말했죠? 원수열의 수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n-1 팩토리얼. 이때는 뭐냐? n명을 원형 식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였을 거고요. 4분의 n을 곱해줍니다. 기준이 되는 원소의 개수를 곱할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느냐? 여기가 1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1번,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 1번. 총 n명이 앉는다고 한다면 모두 n가지가 있을 건데 그것은 지금 요 꼭지점의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총 4개죠? 4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4로 나눠주는 거고요. 얘는 정사각형이죠. 모든 변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 뭐 직사각형과 같이 4변의 경우, 4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가 생긴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앉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명을 원형으로 앉힌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8-1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7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그쵸? 7 팩토리얼은 약 5040, 약은 아니고 5040까지가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자, n명을 앉힐 겁니다. 8분의 4가 있죠. 이제 정사각형에 앉힌다 생각해 본다면 거기다 플러스로 뭘 해줘야 되느냐? 8명이 지금 앉을 건데 지금 4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쵸? 1, 2, 3, 4, 5, 6, 7, 8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1이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1이 여기 시작해서 돌아와서 8이 여기 끝날 때 1번과 8번이 같이 있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긴다는 법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 4분의 8이니까 2를 더 곱해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1080까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문제 밑에 풀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8명을 원형으로 앉히는 방법의 수는 7팩토리얼이었습니다. 근데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는 원형으로 배열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런 근과 같이 기준이 되는 원소 1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2 곱해주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이제는 정사각형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죠. 직사각형의 식탁에 n명을 앉힌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분의 n이라고 되어 있네요. n-1 팩토리얼 곱하기 2분의 n 역시 원순열의 수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2분의 n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는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겹치는 숫자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여기 지금 양변 지금 마주고 보이는 대각은 직사각형에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외해 준다면 2분의 n이라는 거 예측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6명을 원형으로 앉히는 수, 먼저 원형으로 앉힐 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원순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6명이니까 6-1 팩토리얼, 결과적으로 5 팩토리얼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결국 120까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사각형이고요. 꼭지점 4개입니다. 어떻게 앉을 수가 있죠? 1번이 여기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1이 여기 지금 한 칸만 있는 한 식탁 의자만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1이 여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1, 2번이 같이 있다 또는 1, 2, 3, 4, 5, 6 해서 6번과 1번이 같이 있는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총 3가지 경우를 이제 포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과 같은 경우이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2분의 6, 3가지만큼을 더 곱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 3가지 방법은 여기 다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는 원형으로 배열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기준이 되는 원소 1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3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알 수가 있을 거고요. 120 곱하기 3이니까 총 360까지가 정답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개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개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 지금 도형만 달라지고 있는데 보실게요. 정삼각형의 식탁에 n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 역시 꼭지점이 3개이기 때문에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3분의 n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9명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원순열의 수부터 먼저 구한다. 원형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명이기 때문에 얼마? 9-1 팩토리얼 되겠죠? 8 팩토리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5040에서 8 곱하면 되니까 저는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 풀 때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총 3가지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이 여기서 시작해서 9가 여기까지 오는 방법. 세 번째는 1이 여기서 시작해서 9가 여기로 끝나는 방법. 네 번째는 1이 여기서 시작해서 9로 여기로 끝나는 방법. 얘는 안 되죠. 왜냐? 이거 회전시키면 똑같잖아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회전시키면 똑같은 경우가 되죠.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는 원순열에서 같은 경우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하실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정삼각형 이란 조건에 의해서 얼마? 9명이었는데 3명, 3가지가 더 추가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8 팩토리얼 곱하기 3이니까 12만 960까지가 나온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자, 문제 다시 볼게요. 자,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는 원형으로 배열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기준이 어떤 원소 1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3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따라서 3을 곱해주시는 걸 꼭 잊지 마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2만 960까지였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쵸 이제 원순열이었고 두 번째는 중복순열 되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은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n개를 택하는 순열을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n 파이 r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파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원주율 할 때 배우는 그 파이와 같은 건 아니고요. 자, 얘는 곱을 뜻합니다. 얘는 곱을 뜻하는데 뜻은 곱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프로덕트라고 의미하는 그 곱이에요. 자, 요 프로덕트의 첫 자의 P에 해당하는 요게 그리스 문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얘는 그리스 문자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프로덕트를 나타내는 뜻이 곱인데 그 그리스 문자가 파이였다. 그래서 n파이 r과 같이 나타내자 라고 수학자들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토달으시면 안 돼요. 정해놓은 그냥 규칙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n개를 택하는 순열, 중복순열이라고 할 겁니다. 단, 일반 순열과 다른 점이 있죠. 일반 순열은 중복이 없습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복 순열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허락한다. 와 같은 것이 다른 점이 될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중복 조합도 배울 거예요. 중복은 조합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중복 순열의 수는 n 파이 r, n의 r제곱이 될 겁니다. n의 r승, n이 지금 r개가 지금 모여져 있고요. 그래서 n의 r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단순히 암기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왜 그럴까?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지금 중복을 허용하여서 얼개를 택한 후 일렬로 나열합니다. 얘는 원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얼번째까지 가게 될 건데 그럼 첫 번째에서 n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에서 n개 나올 수 있고 쭉쭉쭉 해서 n이 얼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n의 얼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중복순열은 어디 쓸 수 있을까? 중복순열은 보시면 중복을 허락하는 자릿수 문제. 예를 들어 카드가 1, 2, 3, 4, 5가 있는데 일반 순열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선택하고 다음번에는 그 똑같은 숫자 카드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복을 허락한다면 5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세 자릿수라고 한다면 세 자릿수에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100의 자리 숫자를 먼저 뽑았다고 한다면 그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숫자가 겹쳐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기명투표 문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모스부호, 깃발신호, 우체통, 반편성, 함수의 개수 문제. 함수의 개수도 함수값이 겹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x가 여러 개에서 함수가 똑같다. 함수값이 똑같다. 그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순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예시 문제. 4개의 숫자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1, 10, 100이 있을 건데 1, 2, 3, 4 첫 번째에는 4개 들어올 수 있죠. 두 번째로 4개 들어올 수 있고 세 번째 4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4파이 3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개념,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개념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런지 한 가지 내용을 빠뜨리고 갔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순열은 NPR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게 바로 일반적인 순열의 이름이죠. 그쵸? 자, 얘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0부터 r까지 n까지 지금 대소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r이 항상 n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쵸? 하지만 반대로 중복순열과 같은 경우에는 n파이 r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n과 r의 대소관계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쵸?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얘는 어차피 중복해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n이라는 것을 얼번 중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3을 4번 중복했다 한다면 지금 n이 지금 얼보다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중복하여서 뽑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얘는 n이 얼보다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n이 얼보다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n과 얼의 대소 관계가 딱히 없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개념 보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얘는 반대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네. 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 중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 s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 n개를 모두 사용하여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순열의 수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단 p, q, r부터 s까지 다 더했을 때 n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예시 문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9개의 알파벳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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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을 씁니다. 얘가 지금 각기 이제 다 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9개의 서로 다른 이제 알파벳을 배열했다고 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바로 9팩토리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9팩토리얼이 바로 분자에 있는데 이제 겹치는 문자들이 지금 몇 개씩 존재를 하잖아요. A와 같은 경우는 2개가 존재를 할 거고 B가 같은 경우는 3개, C와 같은 경우는 4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겹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9팩토리얼보다는 일단 경우의 수가 작겠구나라는 것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순열의 수, 지금 이 AA가 지금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다 나눠줘야겠죠. AA가 뒤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2의 팩토리얼 2가지일 거고요. B는요. B는 B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6가지 3팩토리얼의 경우는 빼줘야겠죠. 나눠줘야겠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C도 지금 C가 서로 일렬로 배열되는 4팩토리얼만큼은 나눠줘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4가지, 2가지, 6가지 다 나눠주시니까 9팩토리얼에서 1260가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따라서 이해되셨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걸 일반화하니까 n개, 전체가 n개일 때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s개가 있다고 한다.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쵸, p개, q개, r개, s개 있는 것만큼 각각 p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만큼 이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복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 곱해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모두 합해서 n이 성립하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조건이고요. 자,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 이제 2번째입니다. 자, 순서가 정해진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특정한 r개를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그쵸, n팩분의 r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팩토리얼 역시 이거 팩토리얼 이거잖아요. 그쵸? 지금 느낌표 써있는 거. 지금 이걸 지금 문제를 만들었네요. 대단합니다. 자, 9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하여서 일렬로 나열할 때 F, C, T, R, L 이 순서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지금 F, C, T, R, L 이라는 이 순서를 이미 정해놨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다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막 바꿨다, 일렬로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 A랑 똑같은 문자로 통일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 후 각각의 A들을 F, C, T, R, L의 순서로 바꾸는 방법의 수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9개 있으니까 9팩토리얼이고요. 지금 F, C, T, R, L 순서 겹쳐 있으니까 5팩토리얼 나눠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지금 2번 겹쳐 있죠? 그렇기 때문에 2팩토리얼을 곱해줍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5i는 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줄 필요가 없죠. 자, 5 더하기 2 더하기 지금 5와 i 1씩 있으니까 다 더하면 9가 나오네요. 성립하는 거 확인하셨고. 자, 여기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1512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1512가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확률과 통계 첫 번째 강의 여러 가지 순열도 함께 맞춰보았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도 해보시니까 재밌는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2강에서 여러 가지 순열 문제풀이로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